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설계 시공 분리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 영상 설계 시공 일괄 발주 디자인 빌드 또는 턴키라고 하는데요. 그 영상에서도 우리가 계약 관리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영상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물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우리는 발주자라고 하고요. 그 발주자는 건물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설계, 시공, 그리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단계까지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발주자가 이 건물을 만드는 이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집단과 계약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거죠. 계획과 설계 단계에는 이제 설계사무소, 설계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이런저런 토의를 통하고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 건물의 설계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공 단계, 건물을 실제로 짓는 사람들, 건설회사, 종합건설회사 또는 전문 건설회사, 그 사람들과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발주자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가져가느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전문가 집단과 계약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고요. 그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 계약 방식은 설계, 시공, 분리 발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가져간다는 말이고요. 영어로는 디자인 비드 빌드라고 합니다. 디자인이 끝나고 입찰, 비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낙찰된 시공업체가 빌드를 한다. 그렇게 해서 디자인 비드 빌드라고 하는 거고요. 이 계약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장단점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설계 단계에서 아무래도 설계 사무소에서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공자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설계에 반영되기 어렵죠. 아무래도 설계 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은 시공 단계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가치공학 등의 적용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적어 놨는데요. 가치공학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품질은 유지하되 가격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자원을 조금 다른 자원을 써서 똑같은 품질은 유지하되 우리가 들어가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건데요. 제가 이쪽에 대한 영상은 아직 안 올렸는데 이제 이런 접근 방법이 아무래도 계획 단계나 설계 단계 때 적용이 되면 이 발휘할 수 있는 효과가 크게 됩니다. 아무래도 설계가 끝나고 우리가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가 결정이 된 이후에 이런 가치공학적인 측면을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한계점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 건데요. 일단은 도면이 결정되고 나서 이걸 하기는 조금 옵션이 많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자 시공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공자의 경험이나 지식이 좀 반영되기 어렵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실시 설계 도면을 받아서 시공업체가 건물을 짓다 보면 야, 이거는 이렇게까지 설계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시공을 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면은 내가 돈이 좀 덜 남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냐. 그래도 우리가 건물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설계자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본인이 가지고 갔던 설계의 의도가 발휘가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관계의 상충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시공자 입장에서는 이 설계, 시공, 일괄 발주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이 계약 방식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설계 도면이 있는 상황에서 입찰을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사비가 산출이 가능합니다. 도면을 가지고 물량을 뽑고 거기에 따라 금액을 매겨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갈 것 같고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률을 붙여서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발주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두 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설계자와 계약을 한 번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자와 계약을 하고 시공자를 하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전문 집단과 이 다른 시야를 가지고 있는 이 전문가 집단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 자체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이들이 하는 말이 어떤 게 맞는 말인지에 대한 본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뭐 시공성이 이렇게 하면 안 좋다. 근데 설계도면은 설계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서로의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했을 때 발주자가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이런 분쟁 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기사는 서울시 턴키를 중단한다. 설계, 시공, 분리발주를 의무화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12년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 박원순 시장이 2012년에도 시장이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턴키 발주가 아무래도 설계와 시공이 같이 가고 그리고 입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서류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형 건설 업체가 아무래도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준비하는 것도 금액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떨어지면 그 금액은 그대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대형 건설사였고 아무래도 이 몇 가지 안 되는 업체들 중에 또 담합을 해서 비리가 발생하는 상황들이 아무래도 언론에서 불거져 나왔었나 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한 행동은 그러면은 우리 턴키를 아예 하지 말자라고 해서 원칙적 중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맞는 접근 방법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술을 마시는 건 자유죠. 그러면 우리가 음주운전을 해서 어떤 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우리가 금지를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우리가 처벌을 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이 제가 이 영상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건물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계약 방식을 가지고 갈지는 그 발주자가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고르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처벌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우리 건설 산업이 보다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이 프로젝트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문 지식, 경험, 노하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금 최신 기사를 따와봤는데요. 목포시에서 1230억 공사 턴키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의 전기통신공사 업체에서 턴키를 하지 말고 본인과 직접 계약을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이제 데모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종합건설사와 계약을 해서 그 종합건설사가 하나의 건물을 다 짓는데 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냐면은 그 종합건설사가 매니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도 설명을 해드리는 게 건설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설 관리 기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종합건설사가 이 실제로 건물을 짓는 그 전문 건설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 업체는 이쯤에 들어가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공정이 이쯤에 끝나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뭐 전기, 기계, 뭐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것이 여기까지 마감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매니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턴키의 장점을 봤을 때 턴키가 아니어도 우리가 종합건설사와 계약을 했을 때 누리는 그 장점
전체적인 관리가 된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주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기사를 봤을 때 보면은 전기통신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길 원하냐? 당연히 돈이죠. 종합건설사를 거쳐서 계약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익이 종합건설사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금액을 본인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제2의 턴키 방식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발주자 입장에서 보면은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공구리를 치겠다라고 하면은 전기가 뭐 어제까지 작업을 다 맞춰라. 약간 이런 식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종합건설사와 전기통신업체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기통신업체는 건설사, 종합건설사한테 금액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관리의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하면 종합건설사가 이 전기통신업체에 대한 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공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아주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주장이 어, 논리적인가?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의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제가 턴키와 설계, 시공, 일괄발주와 분리발주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제 해석을 조금 덧붙였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또 드리는 게 어느 정도 시야를 넓히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